예, 안녕하십니까. 예,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선거 날이고요. 생판 저는 본래 이제 정규 방송을 절대 보지를 않거든요. 한 몇 년 만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선거 결과가 궁금해서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뭐 희비가 많이 교차하죠. 예, 희비가 많이 교차하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들었던 노래와 그 일화를 좀 소개를 하려고 했다가 왠지 집에서 우울한 몰골로 우울한 얘기를 하면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맹자의 고자장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큰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글을 보면서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엄청 뭐라고 해야 할까? 이 글을 자신에게 투영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맹자의 고자장 이런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글 자체는 엄청 멋있는데요. 전 사실 이거를 아마 지금 말고도 예전에도 아마 몇 번은 봤었을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것만으로 따지면 그래, 내가 이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근데 이거를 술 끊기 전에는 이런 글 자체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 봤어도 아마 그냥 한눈으로 보고 흘렸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술 끊고 나니까는 이제 이런 글들이 들어오는 건데 머릿속에 사실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실제로 실현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참을성을 기르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겪은 그 고통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넘어선 단계에서 제가 해왔던 일들은 사실 제가 바꿀 수 있었지만 제가 선택해서 제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사실상 어거지로 누가 떠밀어서 준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준 시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겪었던 시련이기 때문에 여기 글만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스스로가 제 살을 깎아먹고 제가 그랬던 거라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술을 마시고 지낼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오로지 저 하나의 감정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남이야 어떤 식으로 그거든 뭐 어떻게 살고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그건 당신들 삶이고 나는 그냥 나만 행복하면 좋아. 나만 만족하면 좋아. 이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그 생각이 지금 막 와서 크게 변해서 막 난 남들을 위해 살겠어 이건 아니지만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술 마시면 좋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두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에 좀 인생의 포커스가 조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뭐 돈이 없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것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막 빈곤해 보이고 막 그래도 그런, 심지어 뭐 보일러도 안 나와. 뭐 당연히 여름에는 반지하인데 에어컨 하나도 없고 습도에 쩔어가지고 막 여기 벽이 다 막 곰팡이가 한꺼번에 팍 피기도 하고 막, 저거 보이죠 저거? 저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곰팡이 쓸었던 장면이거든요. 자국이거든요. 그런 건 저한테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거거든요. 뭐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견딜만은 하니까, 예, 버틸만은 하니까. 근데 빨리 이사 가야죠. 이사 가한다는 말을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충분히 제 삶이 그래도 전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좋겠지만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모습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만족을 하고 지금 제 모습에도 만족을 하지만 이 만족의 또 한 부분은 저는 앞으로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서 평생 이러고 살다가 죽을래 이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맘때쯤에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일하면서 아니구나, 작년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 게 이제 재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육생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게, 본래 그때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괴롭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일 죽어도 뭐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뭔가 갑자기 책임감이 이렇게 와장창 저한테 이렇게 얻기 위해, 진짜 그 쓸개담 예전에 그 선전 아시나요? 곰 이렇게 여기다가 얹혀놓고 있는 거, 엎혀가지고 곰이, 그런 느낌으로 좀 무언가가 책임이 딱 지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대로는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선회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안 했던 걸 해야 하고 그리고 한 번 하던 걸 2번 해야 하고 3번 해야 하고 하니까 당연히 몸은 힘들죠. 예, 몸은 힘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에 관해서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 순간, 넘어왔구나 하는 순간에 그 짜릿함과 뿌듯함, 그리고 이제 성취감, 그런 것들이 커다란 삶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제가 이제 많이 제 스스로를 되게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되겠죠. 사실상 지금도 엄청 긍정적이지만 더 초긍정 모드로 막 이렇게 변해가겠죠.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왜 꺼내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 잊었던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상기시켜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상기시켜서 내가 바랬던 건 어떤 삶이었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힘듦이 지금에서 멈추면 그냥 진짜 그냥 힘든 거고 그냥 힘들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힘듦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극복해서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 내가 내성이 생기고 어떤 전투력이 충전이 되고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해서 무언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겼던 정신력들이 결국에는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결국 인성으로도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뭐가 또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단톡방, 제가 만든 단톡방 말고 다른 단톡방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누가 대뜸 술 한잔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끙끙끙끙 참고 있던 분들이 우악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들 힘들게 술 한잔 그거를 참으려고 다들 힘들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분은 나갔어. 그걸 보면서
아마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단주가 그렇게 몇 년 차가 되신 게 아니라 이제 며칠, 몇 주, 몇 달,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창 예민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팍 던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에 병원에 강제 입원 당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누가 술 마시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 퇴원해서 술 마신다 그래봐야 잘 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 예수 왔어 그랬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태어나면 3일 만에 다시 잡혀오는 사람들 수두룩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잡혀오는 사람도 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잡혀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예수 나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다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잘 가 뭐 재밌게 놀아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에휴 쟤 저러다 또 금방 들어온다. 나 속으로는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끼리를. 그래서 그때도 생각나면서 좀 웃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내가 이미 굳건해져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이기고 넘어가는, 당연히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이해를 해요.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나중에 겪고 일어나 본 제 마인드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안타까워요. 만약에 제 옆에 있었다면은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시지 말라고도 안 해요. 솔직히 저랑 연락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막 상담하다가 막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술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왜 그러고 있어요? 미쳤어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겪어보셨죠? 저 이왕 드실 거 즐겁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그래요. 거기서 아쉬움 남으면요 어차피 나중에 또 마시고 싶어. 그럴 바에 그냥 먹고 죽더라도 오늘 먹고 죽더라도 그냥 푹 드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예 뇌가 망가져서 진짜 뭐 이성이 없이 마시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진짜 그냥 병원에다가 묶어놓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라 어차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컨트롤, 그나마 눈꽃만큼의 컨트롤에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그랬다는 거는 어쨌거나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뭐 유혹이 있었거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정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고 그걸 사정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술 이왕 드신 김에 그냥 훅 드시고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세션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살아보자 창서가 그 유튜브를 참 보고 그분한테 댓글 달았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영상도 남겼고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놨는데 그거는 내일 소재로 한번 삼아볼 텐데, 남 이야기? 저도 맘만 먹으면 남 까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신나게 할 수. 지금까지도 솔직히 제 영상에는 제가 겪었던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들,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난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막 진짜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 질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영광을 볼 게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 조회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 몸값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또 누가 나한테 뭐 계약이라도 하나 해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사실상 누군가를 비난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결국에 내 안의 화를 이 사람한테 푸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알코올 중독의 길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길에서 가장 큰 벽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화를 다스려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 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억하심정 같은 것 있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 반발심, 불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계속 겪었던 실패들의 어떤 쌓인 누적, 징크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화들을 결국 그걸 해소해야만이 알코올에서 완벽하게 멀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완벽하게 그걸 다 해소하고 산 건 아니니까 저도 사실상 자신은 있지만 그 100% 제 자신을 믿지는 않아요. 99.9999 정도지. 제가 그 어떤 상황에도 술을 안 마신다고 완전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리고 누가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먹일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은 당연히 뭐 거의 뭐 벌어질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예외 상황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는 저는 어쨌거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술자리를 가든지 그 술자리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완벽은 아니더라도 아마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그럴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좀 승질이 나도, 그러니까 화가 나도 참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강제적으로 저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제 꼴리는 대로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어머니가 저를 혹독하게 키우신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술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맹자의 고자장, 이 고사에 따른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자기 자신을 조금 뭐라고 해야 해, 되돌아보고, 그리고 결국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극복을 하는 이 힘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신을 내면의 그 깊이를 통해서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투표 날인데 급하게 솔직히 쉬고 싶었는데 뭔가 계속 허전해. 그래가지고는 결국 남기게 됐는데요. 예. 아무튼 참 좀 뭐가 부족하지만 뭐가 한참 부족한 것 같은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